자원군 주재기자 송영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담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의 군 주요 사업 및 주요 사업 설명에 이어 군수님 인사 말씀, 질문 답변 그리고 군수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의 군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장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오랜만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동안 군정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정남의 장은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군정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 가야 될 일들 그리고 즉 대규모 SOC 사업 현황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56건, 그리고 역점사업 42건 이렇게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중앙으로부터 약 69건의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137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는 수소 전지연료 발전소 등 2건의 민자를 유치를 했고요. 도와 중앙으로부터 의무 시책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30건 정도 이렇게 상사비를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 개최된 정남진 물축제는 약 50만 명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통합학 박람회는 약 17만 명, 그리고 우리 전남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 자원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에 약 34만 명 이렇게 다녀가서 우리 장의 이미지를 대대에 과시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농업 및 공익수당입니다. 약 55억 원 규모로 반영이 되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분 약 30만 원이 12월 달부터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앞에 정남민 상품권이 지금 발행이 되어서 지금 시중에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약 55억 원 규모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좀 이렇게 산림보조사업 임업농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이 됐던 산림보조사업 가능한 비율을 60%에서 50%로 10%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농가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자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경감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와 소득 기반을 안정화하는 시책들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도 12월 달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로사 문화관광 자원 개발 사업은 현재 세부적인 사업들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2021년 11월 달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안공원 역사 향기속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오늘은 저렴한 지역 성장 전략 사업으로 저희 군이 공모를 선정한 사업입니다. 약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7거리 골목 노래상도 사업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도시재생 윤리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약 150억 원 사업비를 들여서 2022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흥 노판시설 연장을 하고 방파제를 연장한 사업인데 2021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제도 권역단위 거점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실무 사업에 대한 그런 실치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될 예정이고 2023년도에 마무리합니다. 농촌 신한인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6차 산업 형태의 농촌 체험관광단지를 조성한 사업인데 현재 민간공원 투자지가 확정이 되었고 여기가 관광객 지정이 돼 있어서 관광객 조성계획 변경 영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사항입니다. 노력항에서 제주관 여객선은 내년 또 7월을 운항 재개하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선사하고 접촉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오 산업 분양입니다. 현재 분양률은 약 39%에 이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업체가 산단에 입주를 희망해서 상담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로 작업에 해당됩니다만 이 시가지 주차나 해소를 위해서 생활 주차. 다음 우리 장을 의학의 반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운영되고 있고 회령진성이 지금 연차적으로 복원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회령포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고요. 해동사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여기에 탐진강 이론에다가 국가 유인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장을 스포츠 메카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외에도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흥 승마체육공원 이걸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탐진강 부치런에다가 파크골프장 약 36월 정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우리 탐진강은 우리 장의 3대 보물 중 하나입니다만 이 탐진강은 우리 전국적인 수변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탐진강 관광 명소화 사업 그리고 수변 도시계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청에서 하는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이 완공이 되면 여기 있는 이 작은 순지에서 지천까지 약 19km 이렇게 자전거길, 산책길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석대포입니다. 이 석대포에다가 약 85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생태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이고 비양경입니다만 요 밑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다리를 이렇게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 푸른숲 장을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탐진강에서 장흥댐에 이르는 약 7km 구간 그리고 전남면 해안도로, 용산 우회도로와 같은 주요 간선도로 약 3개 구간 그리고 노아스길, 우드랜드길, 장흥댐길과 같은 이런 특색도로길 3개 구간 이런 곳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멋진 나무를 이렇게 심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합 기능의 경관, 해안 경관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양 수문에서부터 다음은 수문에서 등량도 녹동간 연륙 연도급 건설을 가시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수문에서 녹동간 철거선을 운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이 여수하고 고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우리군으로 유치를 하고 또 이렇게 수산물 유통, 새로운 수산물 유통 경로를 개척을 해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 수문에서 등량도, 고흥까지 이렇게 연륙 연도급 건설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량이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현재 고흥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10분으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 77호선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충족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 노력항 주변에다가 성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신청사 건립입니다. 현재 분청사도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군민회관도 현재 신축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자흥고등학교가 이제 신축이 됩니다. 185억 원 정도 규모를 들여서 2022년도 2월까지 이렇게 자흥고등학교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규모 SOC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이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에서 2위 최우수 이렇게 표창을 받아서 국무총재 표창을 받았고요. 어제는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저희 모델들을 한국 관광원들로 이렇게 선정해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연말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정순 군수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시간 몇 분이에요? 5분 이내?
하세요. 간략하게 제가 인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우리 언론인 대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실 민선 7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일은 시작은 금년 한 해였습니다. 한 해가 번쩍 지나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군수로서 지난 7월 1일부터 금년 6월 금년 말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일은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제가 사실 마음 놓고 일을 못했던 기간은 10개월입니다. 그래서 6달 1년 6개월 18개월 중에서 거의 10개월 동안은 제가 사실 마음 놓고 일할 수 없는 기간이라는 것은 아마 잘 아셨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법의 심판받고 용서를 받아서 일을 해왔습니다. 해오는 과정에 방금 언론인 대표자 여러분께서 보셨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정말 일 열심히 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가 좀 흔들리는 시간에도 저렇게 많은 일을 추진해 준 것은 우리 도군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실과장님들 그리고 900여 공직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군수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꿈 있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사람 보고 드렸습니다만 혹시 어디 또 착오가 생길 것 같아서 선망업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짧게 드리고요. 또 어제 저녁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연락받았던 그리고 확정됐던 내용 한 가지 싹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언론 대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선망업은 우리 노력도에서 제주도 성산포로 가는 여객선 재운항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다가 정보를 앞에 뺐습니다. 지금 제주도 근해에서 고등어와 갈치가 잡히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된 선망이 21통입니다. 한 통에 6척씩 그래서 126척의 배가 거기서 고기 잡아서 그 고기 고등어가 전부 부산항으로 실어갑니다. 3대는 고기 잡고 3척은 고기 잡고 3척은 실어 날리고 그래서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한 통에 시작됐습니다만 한 통이 확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확정이 아니고 추진입니다. 사실 아직 저희들이 MOA를 지금 안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5통은 지금 우리 서울에 계신 분들 이달 말 안에 아마 내려올 겁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기본 설계 능력을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통 내지 6통만 우리 노력하게 들어선다면 그리고 그 내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 배가 재운항만 된다면 아마 노력도뿐만 아니라 회진, 자원군 전체적인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5통 내지 6통의 선망업이 우리 산단에 들어올 수, 노력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땅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 지역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3사람을 최근에 만나서 그 산을 깎아서 바다 2,000평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5,000여 평의 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선별장 짓고 선별장에는 매일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좋은 창고에 들어서 작업해서 내수로 수출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5,000여 평만 부지 된다면 5통 정도 충분히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에서 많이 힘이 돼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체육인 지도자 교육센터 공개입니다. 정말 1년 동안 내내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인 대표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계신 우리 향후분들 이기남 전 장관님, 김동석 전 회장님, 임성벽 전 실장님 많이 힘이 돼주셨습니다. 여기에 설치되냐 안 되냐가 문제였습니다. 여기 장이냐 완도냐가 문제는 두 번째고요. 맞추기였어요. 그런데 어제 기본 설계 예산 10억 원이 정액 예산으로 쉽게 말하면 쪽지 예산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님도 큰 힘이 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완도냐 장이냐 여러분들 힘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완도를 이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바로 자료 지금 검토 들어가고 금년 말에 있을지 내년 초에 있을지 완도 장에서 결정이 돼서 내년에 설계돼 가지고 체육인 지도자 교육센터 약 12만 명의 체육인 지도자가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스포츠 메카로 클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구운의 2020년도 본회산 심사에서 우리 종합스포츠 사업 기본 영역 설계 예산이 불승인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담당 부서의 준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군수돼 가지고 와서 봤을 때 도민체전을 한 번도 못했던 것이 처음이라고. 시설이 너무나 엉망인데 사실 주차할 것도 없고 공수운동장도 실내체육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최고의 규모로 국비 30% 갖다가 군비법에서 좀 짓고 싶다는 것은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저희들이 내용 보완해서 입지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5군데로 지금 후보지를 두고 있는데 입지 발표가 안 됐다는 이유도 있어서 땅값이 좀 오르는 한이더라도 입지 발표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통과시켜서 최근 지도자 교육센터와 그다음에 우리 종합스포츠학원이 정남진 장학을 스포츠 메카로 만들어서 정말 외지인들이 여기 와서 많이 스포츠 운동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좀 모든 것을 점도로 좀 해보자 했는데 이번에 국가청렴도 평가에서도 우리 외부 청렴도는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외부에서 보는 자원군 공무원들의 일하는 태도는 이제 한 단계 올라섰는데 내부 청렴도는 그대로 5등급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서 7개는 중위권 이상으로, 중간 이상으로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청렴에 대해서, 친절에 대해서 투명 공정하게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반성의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의원님들의 고경과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이런 것이 잘 되고 잘못됐다. 그것을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실과장님들은 언론 대표들께서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 질문이 나오시면 제가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저 기자님 간담회 들어가기 전에 예, 홍보실 대표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얼굴이 전혀 안 보이는 부분인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 간담회가 끝나고 추후 또 한 번의 어떤 자리를 만든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주시고 또 어떤 부분으로 이 자리 간담회 끝나고 따로 간담회 어떤 부분을 가지게 된 동기가 무슨 동기로 그에 대해 가지고 자리를 만들었는가라고 소상하면 밝혀주시고. 제가 예, 저 기자님 간담회 들어가기 전에 예, 홍보실 대표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얼굴이 전혀 안 보이는 부분인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 간담회가 끝나고 추후 또 한 번의 어떤 자리를 만든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주시고 또 어떤 부분으로 이 자리 간담회 끝나고 따로 간담회 어떤 부분을 가지게 된 동기가 무슨 동기로 그에 대해 가지고 자리를 만들었는가라고 소상하면 밝혀주시고. 제가 기자 간담회를 계획을 하면서 저는 우리 기자분들 단체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할때 별도로 하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저희 실에서 검토하면 별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일괄적으로 그냥 간담회를 개최했던 것이고 앞으로 별도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해 보십니다. 자, 거기 답변 보충 다음에 제가 할거예요. 사실 오늘 기자 간담회를 당초에는 협회별로 좀 해달라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들어서 협회별로 하면 기자협회 있고 뭐 또 대한기자협회 있고 자원기자협회 있고
여기 언론 또 인터넷 뉴스에 있고 그건 사실 힘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협회별로 혹시 우리 홍보실에 계획 홍보실에 혹시 있으면 그때는 이제 만날 수 있어도 연말과 연초에 한 번 하는 것은 전체가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하고요. 추가로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 엄룡은 한결이 죄송합니다. 우리 자음같이 이 도로가 여러 가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군 고성을 가서 보면 고성 문청 앞에 도로에 양쪽 그 상가에서 내놓고 어디 물건 내놓고 하는 것을 전부 집어넣고 그 양쪽으로 차를 대놓고 2차선이 또 별도로 그 차가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렇게 해서 차를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자음도 이 영업하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영업하신 분들이 보면 전부 자기 물건들을 그 도로까지에다 놔두는 바람에 도로가 더 좁아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가 양쪽으로 대고 가운데 2차선 도로가 양쪽으로 왕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담당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를 항상. 예, 건설 도시관의 기른족입니다. 그 도로 노점상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단속은 지금은 하고 있는데 단속할 때만 좀 잠깐 또 들여놨다가 또 나오니까 좀 더 에러를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단속을 더 강도를 더 높이든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 한 예로 토요시장에 가면은 지금 우리 토요시장에 우리 할머니 장터 뒤쪽에 보면은 고무박스 통을 내놔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전부 다 거기 전부 다 집어넣도록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 물바지 공사가.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다 치우고 거기는 다시는 이제 그 개인의 그 물건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데요. 우리 중앙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상인의 호소를 좀 하겠습니다. 토요 상인의 중앙로 상인의 좀 호소하고요. 우리 상인들께 설립할 때마다 가서 교육시키고 청원경찰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전남 경찰청으로부터 청원경찰에 본연의 업무를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청원경찰들도 관내를 순회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상인들에게 호소해서 관내 시내 교통이 좀 원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지은 가장 최고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금 장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시급한 업무가 뭐냐고요? 지금 방금 전에 보고 드렸던 모든 상황이 다 시급합니다. 당면이고요. 그러지만 거기 중에서도 실과별로 그래도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추진해 왔던 거, 또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그게 다 중요한 사업이에요.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예산을 확보해서 일자리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서민 경제를 살리면서 우리 군의 인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그 요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문답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른 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 문제 어떻게 할 것이니까 그거 준비하고요. 담당 과장 의견도 듣고 군수 답변 원하십니까? 예산은 어떻게 앞으로 확보할 예정이신지.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문제, 일자리 정책과 예산 문제, 그다음에 또 질문 한꺼번에 해주세요. 답변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지 그리고 그 인구를 어떻게 늘릴 정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관장보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장군 인구를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시키고 일자리가 생기려면 돈을 어떻게 예산 확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요. 자흥의 인구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보고드린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자흥군의 인구는 3만 9천이 무너져서 지금 3만 8,600명이 됐고요. 지난 10월 말까지 355명이 돌아가셨고 180명이 어린이가 출산이 됐습니다. 보통 3대1로 돌아가시고 태어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흥뿐만 아니라 모든 군 단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인구는 줄어진다고 보고요.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귀농 기촌인들이 3,860명 정도가 왔습니다. 자, 거의 4,000명 가까이 그저께도 귀농 기촌인들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자국 국민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4만 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 안간힘 쓰겠습니다. 그 지키는 방법으로 물론 귀농인들의 도시민이 요청합니다. 이제는 요즘은 용어를 바꿨습니다. 귀농하신 분, 귀화하신 분, 귀촌하신 분 도시민이라고 하는데 도시민들이 와서 어떻게 정착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하고 도시민 타운을 만들어 보자.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인 한 분께서 정보를 주셨어요. 자흥에 도시민 타운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집 없는 사람 집도 좀 먼저는 좀 무료로 줘보고 그 다음에 텃밭도 줘보고 과일도 심고 살 수 있도록 정착을 시켜보자. 그래서 도시민 타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귀농 사관학교를 우리 남도대학교 부지가 금년 말로 봤는데 내년 1월 달에는 아마 저희들한테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그래서 그게 우리에 오면은 귀농 사관학교 만들어서 군비로 10달 동안 귀농 교육을 받고 자흥이 살만하다 그러면은 도시민 타운에 와서 살고 특히 젊은 부부가 어린이 데리고 자흥 와서 사신다면은 무료로 주택에 살 수 있도록까지 해보자. 그리고 담당 과학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을 늘려서 우리 자흥군 인구를 지키고 늘리겠다는 정책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젊은 부부들을 이리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유지사업 155억 사업이 바로 기항리, 예항리 중심으로 그겁니다. 이제 젊은이들을 이쪽으로 오게 해보겠다. 그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애 낳도록 해보자. 그래서 그쪽에는 이 지역 출신의 그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자흥 출신입니다.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한번 도전해 보면은 젊은 사람 자흥도 목표에 올 것 같습니다. 등등의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귀농 기촌인 도시민 문제, 예산 어떻게 할 것이냐. 자흥군 예산 5,260억이 이제 넘어섰습니다. 자흥군 예산 5천억 개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5천억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공비 조금 준비해 놓으면은 도읍이 국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사업계획 잘 수립해서 앞으로 목표를 갖고 일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예산은 오기 때문에요. 예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계속- 서두에서도 네. 서두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연초에 교수님께서 가장 비중을 둔 부분이 공무원 교육연수원하고 체육교육센터 이 두 유치를 중점을 두셨는데요. 이번에 공무원 교육연수원 그 유치 실패의 원인과 그리고 체육교육센터 앞으로의 그 전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공무원 교육원 유치 실패. 땅이 없어서 우리가 도성 해천으로 가는데요. 자, 그쪽에서 원하는 건 바닷가 땅이었습니다. 바닷가 땅이었어요. 우리는 로스타운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면적도 3만 평이나. 그러지만 보성 해천의 바닷가 땅을 원하는 겁니다. 심사위원들도 그러고 저희들은 바닷가 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양을 찾아갔습니다. 안양 용곡 수문티에 문중산을 찾아갔는데 문중산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시문중도 그러고 김씨문중도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닷가 땅을 제시하지 못해서 됐는데요. 공무원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것 안전 테마파크 추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종합안전 테마파크. 이것은 전라북도는 임실에가 있습니다. 300억 사입니다. 이게 더 규모가 더 크고 좋을 겁니다.
안정교육 잘 들었습니다. 그거 됐고요. 또 그다음에 또 질문하시는 거 잠깐 다 대답을 제가 드려야죠. 최유인 지도자 교육시킨다 전망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지훈 기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재 체육인 교육센터를 두고 정당 정치의 힘에 밀려서 장군이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서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장관님은 소민입니다. 우선 2019년 한 해 동안 운동을 열심히 이끌어가신 교수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 군 행정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2019년 동안 한 해 동안 장군은 크고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치러보면서 기업 공모주의와 취재 기자 간의 상호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또 경비 영역업체 행사 진행하는 경비 영역업체와 또 기자 간 또 주민 간의 그런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걸 통제를 못하는 실정이 올 한 해 좀 이렇게 좀 발생이 많이 됐는데 앞으로 그 홍보계에서 우리 지금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기자님들한테 어떻게 올해 2019년에 못했던 부분을 좀 협조를 어떻게 해 강구해 가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탐진강 야외수영장이 40억이 들여 투자가 되어 있는데 장군의 굉장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52만 명이 물축제에 다녀갔고요. 검증도 했고. 근데 이 수영장이 7일 동안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 정말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영장, 지금 야외 수영장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리하자면 야외 수영장 이 수영장을 어떻게 앞으로 장군이 활용해 나갈 것이며 어떤 방향을 두고 있는지 또 우드랜드가 10년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업계 다른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따라와서 알아본 결과 이렇게 이업계 수가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우리 장군이 우드랜드에다 무슨 투자를 해왔고 다른 타군이 시군이 따라오면서 우리 장군의 우드랜드는 어떻게 형성이 나가고 있으며 또 우드랜드를 앞으로 전국 1위 관광 명소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역전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자 우리 담당 과장님들 실장님 각종 행사의 언론인들과의 그 정보 공유 관계 이것은 공보실장 야외 수영장 활용이 좀 미흡했다 이것은 문화관광 과장님 그 다음에 우드랜드 이용액이 감소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산림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기본고시장입니다. 그 질문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행사를 할 때 기자분들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영화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무거운 장비,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취재 활동하신 분께는 당연히 이제 행사장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좀 그게 한분들이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럴 수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또 행사가 있으면 이제 그 차량 통행증을 지금 받아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량 통역증이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 저희 이제 이렇게 장군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 민간인 업체들을 지금 선정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물축제나 우리가 지금 산림의학박람회나 뭐 이번에 의학박람회나 했지만은 정말 그 객지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횡포가 있어요. 막말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정말 그거 진짜 모멸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실 때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장군 큰 행사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행사인데 기왕 그렇게 우리가 업체에 돈을 주면서 국민들한테 불편이나 또 객지 타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막말을 한다거나 이런 얘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들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차량 통행증을 발급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기자라고 우리가 이제 장에 이렇게 주제에 취재하는 기자다라고 했을 때도 안 된다. 그러면 40분, 50분을 그분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은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혀. 그거를 좀 기획실장님께서 좀 예, 그것은 내년에 우리 물축제가 12회째 했는데 그런 아직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번에 잘 저희들이 반성해서 내년에 행사 때부터는 지방 언론 문제도 언론들 문제, 그다음에 영역 대행업체 우리 관광객을 대하는 문제도 잘 반성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수영장 40억짜리나요? 그때?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대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탐진강 강변에는 수영장 3개소, 어린이 물놀이장 1개소가 지금 최종 준공은 안 나 있습니다만 2년째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축제 때는 7일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시 운영으로 2주 더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에 따른 운영비, 그 다음에 명소화 사업으로서 최종 준공이 지금 이런저런 사건 결의도 있고 그래서 최종 준공이 안 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물축제, 그 다음에 최종 준공 이후에는 저희들이 여름 2개월로 잡고 좀 더 활성화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계획을 별도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 점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우리 물축제와 관련이 돼서 물축제도 있지만은 수영장을 우리가 좀 어떻게 겨울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생각을 한번 사계획을 한번 가져보신 게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 애들을 위해서 스케이트장이나 그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테마 이런 조성을 좀 해서 기왕 많이 투자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사업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 가 주셨으면 어떻게? 네, 좋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최종 준공이 되면 명소화 사업 최종 준공이 되면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볼 계획이고요. 또 주민들이나 언론인 대표께서 이해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영장에 우리 방수도포를 해놨습니다 지금. 근데 물을 채워서 얼려가지고 겨울에 사용을 하게 되면 방수도포 훼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얼음이 얼면서 신축 이완 작용을 하면서 수영장에 우리가 방수도포 해놓은 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스케이트를 탔을 때 안전 문제, 벽체를 전부 다 안전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그런 부분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드랜드 부분 우리 사립의학과장. 네, 사립의학과장 김한고입니다. 정남진 오드랜드는 지금 연간 56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0년이 넘어서 산림 건축 체험장이 17동에 23동이 있는데 좀 시설이 노후되고 내년 에어컨이라든가 시설 환경을 개선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수, 치유수, 숲해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방문토록 지금 유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녹공의 이몰대 그 5개 전시 판매장을 군에서 지정을 해서 목재 이용,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확대하겠으며 그리고
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테마공원 정원 사업이 75억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때 실시 설계해서 우대들이 더 풍성하니 볼거리가 체험거리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농촌 체험 그 하는 행사 거기에 대해 그 체험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겁니까? 체험 프로그램이 약선 프로그램이고요. 약선 그 작물을 재배해서 체험하고 음식을 또 먹는 것 이런 체험 쪽으로 또 수목을 식재하고 다양한 그런 컨텐츠를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아까 우리 지금 자연분이 인프라가 관광객 유치와 유동인구 300만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드랜드가 그러면 자항우는 저희들이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꼭 한번 자항을 찾아오면 가보고 싶은 곳 그러면 우드랜드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물축제 기간 때 영상을 만들어서 우드랜드 홍보 영상도 좀 냈는데 거기에 댓글이 대치분들이 우리 동네에도 우드랜드 있어요. 이렇게 댓글이 달려졌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10년 동안 발전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우리 그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그 테마의 그 숲이라고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컨텐츠가 이렇게 불도 돼 있고 레이저도 들어오면서 뭐 이렇게 아이들과 저녁에 같이 또 공유를 할 수 있고 우리 지금 문제점 우드랜드는 낮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는 이제 이렇게 산책로는 조성이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그 숲속을 거닐면서 볼거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치유 수업이나 유아 수업, 그 사색의 수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드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축제가 우리가 12년, 토요시장이 14년, 우드랜드가 13년째 됐습니다. 우드랜드는 저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태풍에 넘어져서 문제있죠. 편백숲 우드랜드는 저대로 보존하면서 사실 오솔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밀양서시 집안의 전체적인 면적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들어가는 입구만 좀 추가로 샀습니다. 팔질 않습니다. 전체를 사가지고 지금처럼 저희들이 숲길을 걸으면서 사색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70억 예산으로 활성화 사업 테마파크 한다가지만은 파헤치는 것은 안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오솔길 만들어서 억불산 자락의 전체적인 편백숲 걸리면서 그리고 숙소도 더 이상 안 했다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설령 숙소가 부족하면 밖에 타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을 이번에 3층으로 올리거든요. 그 밖에 타고요. 군부대가 이전을 해갈 겁니다. 예비군 훈련소가. 그럼 그것도 보건부부터 자응이 개입하려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재산업센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이몰대에서부터 출입문을 이몰대 만들어서 장의 특산품을 진열하고 그 다음에 억굴대에서는 직접 목재 제품을 만들고 팔고 외지 객지에서 오는 이번에 그 상인들 세 군데는 그분들을 써오게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계약 해지를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장을 하기 위해서. 관광의별로 이번에 편백숲 우드랜드가 지정을 받는 것은 그만큼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존해 가면서 편백숲을 더 살리고요.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을 이용한 프로그램은 확대해 가면서 주변 땅 깨끗하게 만들고 나는 데가 조금씩 모아가겠습니다. 나도 좋은 의견 있으면 계속 좀 주시면은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리 김장길 의원님께서요. 문화회의소의 김장길인데,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좀 다소 말투가 좀 돈이 세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번에 한 2달 전에 제가 직업상 이제 밤에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다른 분 관차가 음주까지 해가지고 일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냐. 다음 분 관차를 보고 시간이 10시간 넘었습니다. 근데 대충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건 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일반로를 외진 차나 솔직히 비켜줄 수도 있는데 자원부 노고가 지켜가지고 참 그런 부분이 내가 여기서 지금 무슨 가락은 안 밝히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구민회관의 상단에 보시면 자원군 노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담당 과에다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불이 안 돌아요. 세상에. 자원군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참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회관의 그 옥상에 로고에 불이 안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지적을 해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누가 받았는데 아직까지 안 했는가를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점등 바로 오늘쯤으로 거치고 사진 찍어서 별도로 보고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받고도 아직까지 안 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반드시 같이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차가 음주운전을 하고 도로를 무단 운전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강하게 다스리겠습니다. 이번에 음주한 직원 둘이 직위 해제 시켰습니다. 직위 해제 아마 기간이 3개월이면 끝날 것 같지만 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부산면에서 최근에 용산면에서 이 관차가 음주운전하고 무단 횡단한 것에 대해서는 저에게 조용하게 좀 가르쳐 주시면은 이번에 혹독하게 제가 조치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관용차는 전부 다 우리 그 랩핑 장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원군의 해동사 몰축제 전부 랩핑이라 누가 보든지 저 차 쳐다보면 보면은 군차구나. 그래서 필요하면 군수차도 하겠다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잘못되면 주차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랩핑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담당과가 어디예요? 재무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까지 한 단차가 누군지 그것도 원인 밝혀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자원국민께 자원군의 공무원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또 예. 네, MBC 양현승입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장투데이 이명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희들 기자 언론들도 장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자리는 갖고 있었으면 하고요.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아까 군수님 하신 말씀 중에 스포츠타운이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얘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부결됐는가 공무원이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건 군수님이 지난 7월에 우리 기자 간담회 할 때 소통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원들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군원들하고 자꾸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장군 발전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일하고 해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군수님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더 군인들로부터 갑질을 덜 당하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때도 제가 분명히 군수님께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하고 좀 더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다음 군에 백년대계를 이어가는데 군인들이 자꾸 발목을 잡거나 이런다가 이런 말이 밖에서 들리면은 저희들은 작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난감해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 기자님들 많이 참석하시는데요.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님도 많이 계시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번 7월달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정말 군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좀 기자분들이 독려해주고 아까 우리 지역의 그 부고 공무원들 외지인들이 거의 대부분 있대요.
이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게끔 해주는 게 우리 지역민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뒤에 실과장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로 그 밑에 직원들이 정말 그 친절하게 잘하는가. 우리 자원군민을 위해서 정말 일허가 부분 하나하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타 부문에 비해서 잘 처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네,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그래요. 저기 우리 종합스포츠타운 이번에 종합스포츠타운이 불승인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지를 확정을 안 했다. 그런데 부지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부 영역 줘가지고 부지를 지금 한 5군데는 잡아놨는데요. 부지를 발표를 지금 그 원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지를 미확정했다. 확정을 안 했다. 부지를 알려달라. 그것은 사실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알려주고 우리가 급급 면적을 매입할 수 있겠는가, 협의 매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군수 소통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본 계획이 안 서 있다. 그런데 기본 계획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그 돈으로 기본 설계 용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두 가지 것이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 회사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라 했어요.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설계해도 초안이라도 잡자.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자. 부지를 사전에 알린다는 거, 그것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우리 장애 스포츠타운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지금부터 들어가야 저희가 지도자 교육센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고요. 뭐 군수 소통이 안 됐다고 그러면 소통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소통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로가 의견이 맞았을 때 소통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허가 문제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인허가 부서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전임 민선 5기 6기 때도 사실 종합민원과에 가면 우리 복합민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서 개발행위 건설도시가서가 개발행위도 종합민원과에 있어. 전기사업 허가도 거기서. 그다음에 산지 보전 허가도 종합민원과에서. 그다음에 또 농지 조정 허가도 거기서 정하니까 거기서 우리 박홍남 과장이 받아가지고 쪼들을 보냅니다. 해당 바로. 그런데 그 바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업무를 어느 시군처럼 그 바에서 직접 직원이 밑으로 파견 옵니다. 종합민원과로. 그러면 건설도시과, 그다음 산림민원과 거기서 파견 나서 거기서 일 보고 자기 담당 과장한테 바로 민원사항을 가지고 올라가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되니까요. 앞으로 이제 좀 민원의 그 절차 단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아마 내일 모레인가 집재를 조금 조정하겠다는 것이 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인허가 업무를 쉽게 하고요. 인허가 업무가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 민원, 실과에 들어오는 민원, 그 다음에 민원실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군수한테 직접 전화한 민원, 이것을 민원실장이 밑에 주고두고 내년에는 일일 보고를 좀 해라. 군수에게. 그래서 실과장들한테 매일 들어온 민원, 처리한 민원을 우리가 회신하도록 하자. 그래서 어떤 인허가 문제에 앞당기려고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네.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국민들하고 이 소통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래요. 정치적인 어떤 이해타산도 있겠죠. 근데 사실 군수님이 좀 편하게 그분들하고 관계가 좋다면은 제가 느끼기거든요. 아마 밑에 산하 이 실과장들, 제가 계장, 주무관들 그 밑에 전 직원들이 아마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시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요. 물론 공무원들이 다들 뭐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일부분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겠죠. 그거는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좀 더 공무원들하고 뭐 밥을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자꾸 실과별로 대화도 하고 자원을 좀 더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 밑에 이제 구급, 그다음 별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또, 네, 우리 강현이. 지금 각 10개 읍면에 지금 토목지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정식적 발령이 나왔습니다. 토목직이 지금 운변단위 읍사무소는 2명씩, 면사무소는 1명씩 발령이 났고 이번에 발령이 났어요. 네. 이번에 12명을 우리 도에 허락받아서 특별 채용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지금 외주 지금 건설가 과장님 나와 계시죠? 외주 설계가 연으로 계산했을 때에 설계 즉 비가 얼마나 들어간가 보고요. 두 번째 영역 설계를 했을 때에 하루 들어간 비용 감안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건설 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10개월면에 토목직이 있을 때는 본연의 업무를 또 하고도 또 일부 겨울에 12월에서부터 1월까지 또 자체 설계단을 만들어서 설계를 시행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 군의 토목직들이 도에서 채용하면서 장군의 기피가 되고 장군의 채용 인원이 없다 보니까 10개월에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채워지기 전까지 해서 설계는 영역을 맺겠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토목직들이 12명이 신규로 채용이 돼서 어제부터 한 40일 동안 자체 설계를 내년도 것을 미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설계가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예주 주는 영역비에 비해 자체 설계를 했을 때 예산 절감 비용이 4억 정도 저희들 예산 절감을 지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지금 말씀 설명 중에 어떤 도에서 충원이 깊이 부서다 해가지고 이건 충당이 안 됐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밖에서 들리는 어떤 여론은 무슨 여론이냐? 우선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 그 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고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시 어떤 나를 믿고 따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상관이 부하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면 실수란 게 있습니다. 일부러 저지른 사건하고 실수라는 게 분명히 그걸 지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싸주고 메타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좋은 과실은 따먹고 불리한 것은 나 몰라라 빚지 죽었을 때에 과연 이 조직이 사업부서 조직이 살아나가면서 공명정대한 어떤 그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몸조심할 거 아니에요. 힘든 걸 않고 전부 다 어떤 세금을 지금 연도로 봤을 때에 자흥군 지금 사업부서로 이렇게 통계 이렇게 내주면 지금 5억에서 약 5억의 어떤 부서 이렇게 봤을 때 사업부서를 보면 몇십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 예주 설계 어떤 부분으로 흘러갔다라고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예주 설계 어떤 설계사들이 GPS를 가지고 쉽게 읍면의 어떤 전혀 무지한 지도상만 보고 설계를 그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70% 이상 정도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장군의 어떤 이 무지막지한 어떤 이 민폐에서 손을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 기룡종 과장께서 어차피 이제 12명의 어떤 보내가지고 지금 신규 발령돼가지고 내년 어떤 설계를 합동근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얘기를 해서 가능만 하려니까는 정말 장군 어떤 이 사무관 직 올라갔을 때 하고 일반직 계장으로 근무하셨을 때하고
일반 계장의 어떤 그 정신을 가지고 밑에 어떤 그 커나가는 직원들을 마음속으로 품어주고 껴안고 가기를 나는 100번만 한번 권장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을 우리 군수님께서 그 내부 평가 어떤 데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부분에서도 이게 인사가 망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금 밖에서는 어느 측근에 의한 군수님 어느 축구의 몇 명에 의한 이 정치를 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악성 코드가 굉장히 힘있게 뻗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초심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전체 여기 있는 실과의 과장님들이나 거기와 이 부분을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린 기록 하셔가지고 모든 어떤 부분을 장단점을 파악하셔가지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시되 나쁜 것은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측근 정치란 것은 가장 동서를 고금하고 위험한 어떤 정치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가능할까요? 접근 정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접근 정치 저는 제 성격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내 형제간 아들 6이지만 누구 하나 저한테 인사 부탁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어떤 측근이 저에게 얘기한 거 몰라도 제가 측근 정치를 그 저기가 있으면 좀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이 말이 맞는가 제가 측근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저도 모르게 그것은 제가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설계 문제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설계비가 하도 많이 나가길래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왜 우리 토목기사들이 있는데 설계를 외부로 맡기냐. 저요 우리 설계 토목직들 와가지고 설계 도면 그린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실전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데려다가 간단한 설계만이라도 우리가 좀 해보자. 나무를 500m 나무 심는데 그것도 설계사로 놓은 겁니다. 기본 3개월 걸려요. 돈 들어가고 그것이라도 우리가 해보자 해서 자체 설계단을 지금 만들었죠. 그 사람들도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토목기사 1급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저 탐진강 테마파크 사업 설계 만들어라 그러면 그분들 사표쓸 겁니다. 그래서 국지국지가고 큰 것은 설계사한테 맡기고 건축 설계사 적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체 설계단을 만들어서 예산 자랑하고요.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를 제가 건설과장한테 한번 더 물어봐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우리 자체 설계단이 큰 설계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전문가를 채용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건축사들을 어떤 우리 자체 설계 부분은 지금 기본부터 좀 기초부터 좀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측근 정치는 끝나는 때까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더. 예. 죄송합니다. 그 이제 군수께서 그 12월 같은 그 중에 이제 가는 어떤 그 인사 어떤 분이 있을 걸로 찾아왔습니다. 옆에 이제 우리 군수 인사위원장이 앉아 계시고, 근데 이제 인사가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그 일정은 인사권자가 그 인사 지분을 안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만. 100%에서 우리 현 어떤 군수님께서 40% 그 인정을 하시고 60%는 나머지 어떤 그 이 직원들에게 골고루 한평 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로만 가신다 하면 뭐 이제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아마 재선에 아마 걸림돌은 되지 않겠는가, 제가 되지 않겠는가. 인사가 만사입니다. 한평 인사를 해주시면은 어떤 그 내부 청렴도 이런 부분, 군수께서 이렇게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원인이 바로 가까이 발 아래 있습니다. 머리 가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바로 인사가 바로 이 부분으로 해서 내부 평가가 이렇게 역할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고 이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 이번 인사에 한번 그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하고 생각 잘 하셔가지고 좋은 인사가 나왔다 하고 밖에 어떤 그 국민들이 손을 들어 쌍으로 환영할 수 있는 그 인사가 됐으면 합니다. 인사위원장님 깊이 새겨 드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비슷해서